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기준도 오락가락, 그야말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부 보고회를 열고 소음과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국토부는 바뀌게 될 김해 신공항의 소음이 지금보다 66% 감소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주로를 단지 4.3도 조정했다고 이 가구 수가 66%나 줄어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불경검증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공항시설법 기준으로 지적된 장애물 절취는 국제 민간 항공 기준을 들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애물을 깎아내지 않고 높은 고도에서 착륙을 시도하게 된다는 건데 사고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에서는 안전 문제에 적용하지 않았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이유로 들며 국제선 여객 수요를 2천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습니다.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그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축소 적용하고. 국토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최종안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경 단체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총리실에 가서 총리님한테 최종 담판을 좀 할 수 있게끔. 국토부의 기본계획 최종안은 검증단의 검증 결과와 불경 주민 여론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중간 통로로 경유하는 금괴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가 2조 원대 금괴 밀수 조직의 주범들에게 1조 3천억 원, 역대 가장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집 안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압수합니다. 발견된 현금만 무려 130억 원에 이릅니다. 밀수 조직이 홍콩의 금괴를 일본에서 되팔아 챙긴 시세 차익 중 일부입니다. 금괴는 짐 검사 등 단속이 없는 인천과 김해공항 환승구역을 거쳐갔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밀수한 금괴만 4만여 개, 무려 2조 원어치입니다. 검찰은 밀수 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7년, 운반 총책 B씨에겐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조 3천억 원, 추징금 2조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물품의 원가 및 시가에 비례하여 1조 원이 넘는 벌금과 2조 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1조 3천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2조 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아서 금괴 밀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8건에서 지난해엔 7월까지만 152건이 적발됐고 금액 규모도 47억 원에서 2조 3,207억 원으로 무려 4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법당국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금 시세가 급등하자 국내를 통한 매매 차익을 노린 밀수가 활개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등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괴 밀수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삼한 삼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추운 날씨가 오면 미세먼지가 반복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부산 전역을 뒤덮었던 초미세먼지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잠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이 온통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희뿌연 먼지 때문에 건물은 윤곽만 언뜻 보일 정도입니다.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비던 공원도 한산합니다. 마스크를 써보지만 탁한 공기로 눈은 따갑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이게 좀 심합니다. 심해서 산도 뿌옇고 해서 눈도 좀 눈곱 같은 것도 좀 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마스크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이제 막 마스크 없이 나오다가 편의점에서 샀어요. 연이은 초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부산은 한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낮 한때 사상구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133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찾아오면서 초미세먼지는 잠시 물러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먼지도 점차 옅어지는 겁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쯤엔 한 차례 비 예보도 있어 공기질은 나아지겠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다음 주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로 다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이렇게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한겨울에 에너지를 줄여 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여전히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의 합동 점검 현장, 김윤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 번화가인 서면. 한겨울 날씨지만 가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점검반이 들어가자 황급히 문을 닫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래 닫고 하는데 손이 너무 없이 시간 동안 열어놓고 1,500원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연거랑 하는 게. 하지만 점검반이 나가자 얼마 안 돼 또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앞 휴대폰 대리점도 양쪽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점검반의 지적에도 당당합니다. 요즘 근데 창이 다 이렇게 투명창이 우리 문이 많아가지고 문 닫고 하셔도 크게 원래 항상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와서 아예 하루 종일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하루에 문을 얼마나 열어놓으세요, 보통? 네, 항상. 이 일대에서 눈에 띈 곳만 9곳. 한겨울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풍경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이곳 서면은 유명 브랜드 매장이거나 가게 규모가 클수록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냉방 또는 난방을 실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30% 이상의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점포, 상인은 이제 다 같이 협력을 해서 4년 전 전력난 위기에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리고 대대적인 단속을 폈지만 현재는 단속 근거가 없어 홍보와 계도로 시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 마련하기 힘든 에너지 빈곤층과 문을 열고 난방기를 튼 상가들이 한겨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안을 국무총리실이 재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추가 절차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이 반대해온 김해공항 확장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부산에서 만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구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 경상대의 부정 입학 파문으로 재학생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학교 측은 입학생 충원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등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학교 측의 잘못이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강서구에 트라이포트 복합터미널을 짓겠다는 내용이 머릿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강서구 송정동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공항과 항만, 철도 물류를 통합 처리할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가진 뒤 순차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8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부산 경남 지역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인선한 가운데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배치라고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인위적으로 배치해 부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10명 가운데 7명이 변호사여서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법조 정당이라며 꼬집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공기가 답답했는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분 덕분에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4도,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두꺼운 옷차림하고 나가셔야겠고요. 낮에도 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밤부터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도 영상권을 보이던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피부에 닿는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아침 기온 양산 영하 4도, 울산과 창원이 영하 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부산과 울산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지만 오늘만큼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고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2019 캠코 인권 콘서트가 국회의원들과 캠코 주요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 마루에서 열립니다. 오늘 콘서트에서는 주요 인권 이슈들을 주제로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국민불꽃대회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2시간 반가량 서면 주디스테와 앞에서 열립니다. 바른미래당 주요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오늘 대회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알리는 선전전이 강도 높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학협력의 한마당 잔치인 2019 한국해양대 오션 드림페어가 오늘 오후 3시 반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300여 명가량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해양대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산업체와 교직원들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됩니다. 또 산학협력 가족회사 인증서도 수여하고 초청 강연 등도 펼쳐집니다.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 진구청에서 운영됩니다. 오늘 무료 상담실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부가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와 지방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금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좋은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 9천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344만 1,453명. 2017년에 비해 2만 9,200명이 줄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온 인구는 10만 7,500명이었지만 떠난 인구가 13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 등록 인구는 19,692명, 사망 인구는 22,905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도보다 떨어진 이유는 그 자체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이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현상이. 특히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만 15세에서 64세 사이 비율이 71.8%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7.1%로 유일하게 15%를 넘어섰습니다. 활발하게 생산해야 될 인구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부산의 경제가 그만큼 약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젊은 층을 보다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40만 9천 명인 해운대, 가장 적은 곳은 4만 3천 명의 중구로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의 인구가 9천 명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기장과 강서, 남구와 연제구 등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착한 소비. 이 패션계에서도 요즘 화두입니다. 대자원을 패션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의류 매장입니다. 대부분 옷들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패딩 옷에 들어가는 오리와 거위털은 다 쓴 침낭, 침구류로 재활용하고 버려진 페트병도 옷으로 재탄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페트병 같은 거를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데 이제 일반 이런 자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페트병 보통 9개가 이제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에 따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제품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글로벌 친환경 아웃도어로 유명한 이곳도 플라스틱에서 실을 뽑아 옷과 가방을 만듭니다. 제작 과정은 물론 버려지는 옷들로 인해 환경 오염 산업으로도 꼽히는 패션 산업. 하지만 요즘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패션이 패션계에서도 화두입니다. 재활용, 재사용이란 뜻의 리사이클링에서 한 발 나아간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는 지역 업체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조각 6개를 붙여 만든 이 가방은 레드닷 어워드 등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휩쓴 제품입니다. 가방 원단은 버려지는 양복, 지역 패션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한 해 2~3천여 개의 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곳 물류창고에만 1000여 벌이 넘는 재고 양복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양복 한 벌이 채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한 해 평균 소각장으로 직행할 양복 2~3천여 벌이 이렇게 가방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은 7년 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 싱가포르와 홍콩 등의 편집 매장을 둘 정도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버려지는 잠수복을 활용한 소품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왜 쓰레기를 그렇게 비싸게 팔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혁신적으로 어찌 보면은 버려지는 거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버려지는 파라솔도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만 한 해 평균 파라솔 1000여 장이 버려지는 걸 안타깝게 여긴 대표가 폐 파라솔을 수거해 4년 전부터 가방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지면서 지역 업체에서 버려지는 가방 소재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메시천이라고 하는데 가방 속이나 가방 등받이 혹은 백팩 어깨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탄생시키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강서구 을숙도대교 신평 방면으로 달리던 31살 최모 씨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경고 등과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나 차를 세웠다는 최 씨의 말에 따라 엔진 고장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부산 서부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한 뒤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로 18살 A군을 구인해 부산 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A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도 수차례 가출한 상태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이미 4차례 절도 전력이 있으며 평소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돈이 없어서 차량을 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체육계에서 성폭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체육회가 각종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앞서 자정 노력을 통해 합숙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심층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겨울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마감 기한을 2주 앞둔 현재 모금액은 93억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74.5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지역 평균 온도인 90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공동모금회는 100만 원 이상 법인 기부가 30% 이상 줄면서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남편을 청부살인한 뒤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약속하는 등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오늘로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사는 지난 2004년 1월 16일 임직원 100여 명 1,400억 원의 예산으로 출범했으며 부산신항 개장과 함께 운영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당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040만 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160만 개로 크게 늘었고 항만 선석은 17개에서 41개로 늘어났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올롱가푸 법원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현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700억 원가량의 물품 대금을 못 받은 부산 경남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일부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수빅조선소는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수주량이 급감한 데다 지난 2016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난 8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기 위해 이달 말 심해 전문 수색 선박이 출항합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미국 심해 수색 전문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가 이달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출항해 최장 50일 동안 남대서양 일대를 수색하고 선체 발견과 함께 구명벌 확인과 항해 기록 저장 장치 회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션 인피니티사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에 참여했고 아르헨티나 해군 실종 잠수함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최악의 정체를 빚는 동서고가로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부산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황령램프와 감전램프 시외 방향 동서고가로 구간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동서고가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진동 등으로 기존 방식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발된 레이더 방식 카메라는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분 덕분에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두꺼운 옷차림하고 나가셔야겠고요. 낮에도 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지만 오늘만큼 춥지는 않겠습니다. 절기 대안인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르겠고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